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진곤TV입니다. 시사논평 이심전심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전 사회적으로 번지는 조국 퇴진운동, 이걸 주제로 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이 세 개 대학이 19일 촛불 집회를 가졌었죠. 물론 조국 퇴진 촉구하는 촛불 집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 대학이요, 앞으로는 공동으로 집회를 열기로 했답니다. 촛불 집회를. 평등, 공정, 정의를 내세우면서 위선과 부패만을 보여주고 있는 현 정권과 그 실세 중의 한 사람인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대학생들의 분노가 갈수록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들 세 개 대학뿐 아니고요, 전국 36개 대학교 총학생회의 모임이죠. 전국 대학학생회 네트워크, 전대넷이라네요. 여기서도 22일 과반수가 모이면 거기서 앞으로 세 개 대학과 같이 대학생 집회를 같이 할지 어떻게 할지 결정하기로 했답니다. 이 청년 세대는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권의 지지 기반으로서 아주 든든한 그런 지지 기반이 되어 왔죠. 그렇게 인식되어 왔고 정권 측에서도 그걸 과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이 청년들에게 뭘 줬습니까? 상실감, 박탈감, 또 배신감, 이런 것만 줬죠. 게다가 그러지 않아도 이런 것 때문에 아주 타오르던 그 분노, 청년들의 분노에다가 조 장관 일가가 기름을 끼얹은 격이 됐습니다. 교수, 학생들이 들고 일어난 것뿐만 아니고요, 의료계, 법조계, 여기에서도 지금 말하자면 조국 축출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정교모가 19일 청와대 앞에서 시국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스카이, 이른바 스카이 세계 대학이 촛불 집회를 했고요. 대한민국 의사들의 선언, 조국 퇴진과 조국 딸의 퇴교를 촉구한다, 이런 이름으로 대한의사회가 서명운동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8일 날 시작했는데 20일 오전까지요, 3,070명이 서명에 참여했답니다. 한반도 인권과 평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한변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도 서명운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20일 오전 9시 반인가요? 이때까지 720명이 참여했답니다. 한변은요, 시국선언문을 통해서 우리는 법률가로서의 최소한의 자격조차 갖추지 못한 그가, 그러니까 조국 장관을 이야기하는 거죠, 법제도를 수호하는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데 대해 수치심과 모욕감을 넘어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에 대해 준엄히 경고하며 조국의 법무부 장관직 사퇴를 강력히 요구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바른사회 시민회의, 이것을 비롯해서 여러 보수 시민단체가요, 이제 연합한 조직이 뭐냐면 조국 문재인 퇴진 국민행동, 이런 조직인데 여기서도 21일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촛불 집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조 장관이요, 귀를 막고 외면하고 있을수록 저항은 더 거세지겠죠. 자신들이 지난 정권을 어떻게 밀어냈는지 모르지 않을 텐데 잊어버렸겠습니까? 안 잊었겠죠. 참 딱하네요. 이제 상황이 이 정도에 이르렀으면 정말 정신 차릴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국 장관 행보를 보십시오. 검사와의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이게요, 아니라고 오만한 인식에서 비롯된 행동 아니겠습니까? 사리 분별을 못해서 그러는지, 교만해서 그러는지, 아니면 무슨 다른 계산을 하고 있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2003년에요,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취임 직후에 검사들과의 대화, 이 시간을 가졌었죠. 그때 거기서요, 이거 막 하자는 것 아닙니까?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그 대화는 사실상 실패한 대화가 됐죠. 어쨌든 조 장관이 노 전 대통령 흉내를 내자는 겁니까? 그때도 화두는 뭐냐면 검찰 개혁이었죠. 조 장관 피의자가 될 그런 소지가 다분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검찰 수사 과정에서. 그런데도 조 장관은요, 20일 의정부 검사들과의 대화를 시작으로 해서 전국 주요 지검마다 다니면서 검사들과 대화를 갖겠답니다. 이거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지휘권 경쟁을 벌이는 겁니까?
이게 혹시 아니면 말이죠, 이 수사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일부러 이러는 건 아닐까요? 이러니까 조 장관의 서울법대 파리학번 동기인 임무영 서울고검검사가요, 검찰 내부 통신인 이프로스에다가 글을 올려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오늘 열리는 검사 면담이 과연 검사와의 대화란 이름으로 불릴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또 왜 그걸 하필 지금 하느냐, 이런 의문이라면서 시기보다 더 신경에 거슬리는 일은 검사와의 대화라는 명칭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게 뭐냐면 대화라기보다는 장관의 위세 과시가 아니냐, 이 말이죠. 뭐 당연한 결과겠지만은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여론 지지율은 지금 급락하고 있습니다. 곤두박질 치고 있는 거죠. 한국갤럽이 20일 발표한 9월 3주차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40%로 바로 그 전주보다 3%포인트 급락했습니다. 잘못한다는 응답은요, 53%, 전주보다 4%포인트 높아졌고요. 그러니까 잘한다는 이제 40% 선에 딱 붙었고, 잘못한다는 이 여론은 50%를 뚫고 올라가 버렸죠. 문 대통령은 2017년 5월 9일 대선에서 41.1%의 지지를 얻어서 당선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말하자면 저지선일 텐데, 하락의 저지선. 그런데 그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30%대로 떨어지는 건 뭐 일도 아니죠. 그런데도 정권의 실세라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는 투입니다.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기자들이 물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뭐라고 했냐면,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건 대통령이 할 말 아닙니까? 대변인이 뭐 일희일비 안 한다고 해서 뭐 달라질 게 있습니까? 지난 2017년 7월 5일이었죠. 그 취임 직후였는데 독일에 가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하고 만나서 이제 회담을 했는데, 메르켈 총리가 이렇게 묻습니다. 41.1%의 지지로 당선이 됐는데 지지하지 않았던 유권자들은 어떻게 끌어안을 것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은 국민 통합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정확한 답변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옆에 배석해 있다가 자기가 저 한마디 덧붙일 수 있냐고 이제 양해를 얻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때는 41.1%밖에 못 얻었지만은 지금은 80%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래서 국민 통합에 큰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절반 이하로 툭 떨어졌잖아요. 그럼 뭐 통합 이것도 절반으로 툭 떨어진 겁니까? 뭐 그런 말을 지금 청와대가 하기가 싫으니까 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좋은 결과가 나올 때는 아주 중요시하면서 나쁜 결과가 나오면 중요하지 않다, 그거 뭐 별거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 청와대의 입장입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들끓고 여론이 이렇게 안 좋아지는 원인은 대한민국 국민 다 압니다. 청와대에도 모르는 사람이 없겠죠.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조국 장관을 놓지 못하고 끌어안고 지금 가고 있는 것은 정말 이 정권 안에 무슨 뭐 국민이 모르는 무슨 엄청스러운 부패의 고리 같은 게 형성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실 뭐 시중에서도 이런저런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정권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느냐, 국민들은 그게 궁금해지는 거죠. 이러다 보면 점점 의혹은 오히려 더 확대되는 겁니다. 문 대통령, 국민들의 인내력, 저항력, 이걸 시험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주변에서 말이죠, 괜찮습니다, 뭐 그 정도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뭐 떠들어 봤자죠. 뭐 국민 극히 일부가 그러는데 그게 뭐 걱정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경계하세요. 그 사람이 문 대통령 위해서 그런 말 해주는 건 아닙니다. 뭘 위해서 그러겠습니까? 대통령이란 권력에 아부하는 겁니다. 정권을 망치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거기 대통령이 솔깃해가지고 거기 넘어가면 문 대통령에게 밝은 미래는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